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박민수 박사 TV 채널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성염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그 해답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방송들에서 이미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우선 지난 방송에서 자신의 만성염증 여부를 대략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자가진단 문항들을 잘 살펴보신다면 만성염증을 줄이기에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해답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만성염증은 우리의 생활습관의 결과이다. 즉 우리의 생활습관이 바로 만성염증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생활습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는 습관입니다. 만성염증은 잘못된 먹는 습관에서 많이 옵니다. 과연 어떤 먹는 습관들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물을 마시지 않는 식습관이 문제입니다. 탈수는 만성염증의 가장 큰 배경입니다. 우리 몸이 탈수가 되게 되면 일단 염증을 제거하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액 속에 있는 각종 염증 물질이나 노폐물들이 더욱더 진해져서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 충분히 물을 마셔주면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해 주어서 염증 물질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갈증을 느낄 때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서 꾸준히 물을 한 컵 마시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병원에 와서 한 잔, 그리고 아침부터 점심 식사 전에 한 잔,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한 잔, 그 다음에 점심 식사부터 저녁 식사 전에 한 잔, 집에 가서 한 잔, 그리고 9시 전에 한 잔, 이렇게 대략 7번에서 8번, 중간에 여유가 있을 때는 한 번 정도 더, 그렇게 되면 대략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최대한 이 루틴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과식으로 인한 비만은 만성염증의 원상입니다. 늘어난 체중을 줄이고 비만을 치료하는 것도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 비만세포에서 다량의 염증 물질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비만세포는 바로 염증 물질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배에 들어차는 내장지방이 특히 해롭습니다. 내장의 지방세포는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이는 신진대사를 방해해 지방을 더 쌓이게 만드는 염증과 지방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지방세포가 늘어나게 되면 염증 물질이 많이 나오죠. 염증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지방세포가 더 많이 쌓이게 되고 더 많은 염증 물질이 나오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내장지방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악의 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만약 적정 체중을 초과하고 있다면 반드시 다이어트를 하셔서 체중을 정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해물질의 과다한 섭취가 만성염증의 주범입니다. 특히 술을 줄이고 담배를 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건강 습관을 아무리 잘 지키고 잘 실천한다고 해도 가음을 하고 흡연을 계속한다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꼭 금연, 금주, 절주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스턴트 식품에 든 각종 유해 화학 물질이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인스턴트 식품이나 각종 식품 첨가물이 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도 만성염증을 줄이는 건강습관, 건강의 원칙입니다. 만성염증이 탄수화물의 과다한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탄수화물을 과식하면 우리 몸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혈당을 처리하기에 다량의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인슐린 호르몬이 혈당을 잡아서 간이나 근육,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염증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액상가당은 천연가당보다 혈액 속
단백질 성분과 엉겨붙는 작용이 빠르게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단백질이 당과 엉겨붙게 되면 최종 동화산물을 만드는데 이는 혈액 속에서 매우 많은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과식하고 그래서 혈당이 넘치고 인슐린이 가다 분비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저 과식이 습관화된 분들에게서 만성염증이 발생하기도 그만큼 쉬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체가 경고를 주는 거죠.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그러면 인슐린의 과도한 소모로 인해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몸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니 우리는 이 경고 신호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자신의 탄수화물 섭취를 적정량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탄수화물 이상을 하루에 섭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계속 뇌를 쓰고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이라면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을 입에 달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탄수화물 보상작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만큼은 철저한 계산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루 자신에게 어느 정도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그 필요량에 알맞게 식단을 짜고 간식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평소 자신이 먹는 탄수화물 음식, 단 음식을 딱 10% 정도만 줄여도 만성염증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다양한 건강 이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장내 세균 중 유해균이 늘어나는 식습관을 가지는 경우도 만성염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장내 세균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만성염증 예방법입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장내 세균의 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장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장내 세균의 균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각종 유해균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때문에 심지어 각종 장 관련 질환, 자가면역 질환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학술지 거트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특정 장내 미생물균은 소화 시스템과 면역체계의 전반적인 균형에 도움을 주는 반면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심장질환, 염증성 장질환,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다양한 면역맥의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 1,425명의 식단, 장내세균 개체수, 앓고 있는 염증질환 등의 요인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참가자 중 332명은 염증성 대장질환 환자였으며 223명은 가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나머지 871명은 위장관 관련 질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장내세균을 분석한 결과 특정 시기를 하는 그룹에서 특정 박테리아 군집이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연구진은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염증을 촉진한다고 알려진 후벽균류와 루미노코쿠스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특히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문제가 더욱더 심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습니다. 커피의 경우 염증성 장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세균의 일종인 오실리박터와의 연관성이 나타나는데요. 커피가 잘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이런 장내세균 불균형 때문에 배앓이나 설사, 변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되겠죠. 또 적포도주를 제외한 주류나 설탕 역시 염증의 발생과 관련된 세균 무리의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반면 생선, 견과류와 병아리콩, 완두콩, 렌틸콩을 포함한 각종 콩류는 섭취 시 염증 친화적인 균종들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더욱더 섭취를 권장해야 합니다. 또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식물성 식품과 생선, 적포도주를 섭취했을 때 단사슬 지방산을 생성하는 세균들을 증식시켜서 장간 내피세폴에 대한 보호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진은 콩류,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이 풍부하고 저지방 발효 유제품과 생선이 포함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장내 세균총에 좋은 반면에 가공된 고지방육과 독한 술, 청량음료의 섭취를 하게 되면 장내 세균 불균형이 더욱더 악화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 장내 세균 불균형으로 인한 염증 증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효 음식,
효소가 풍부한 음식,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산균 제제나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장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구조식품 등을 섭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